정치. 조선 중앙 정치는 첫째, 권력 집중과 올바르지 못하는 후정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다. 그 첫째가 중앙 정치에 있어서는 사업부 사관은 홍문관하는 3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 특히 그 3사 중에 조선조에 등장하는 홍문관이라는 데는 책임제를 대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왕의 자문에 대비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경영 된다고. 그리고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임기의 제한을 가하는 임기제를 실시하였고 출신임명 금지라는 상피제라는 걸 운영했다. 이랬어요. 그리고 조선 중앙정치가 갖고 있는 특징, 말의 길이 있다는 것, 언로정치의 발달. 그리고 두 번째,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다. 의정부, 서사제로 대표되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뭐가 있었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첫째,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성정원, 그리고 의금부, 그리고 신권을 위해서는 대간제도인 양사가 있고 사안부 사관을 하는.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추구했다. 권력의 60%를 왕이 갖고 인사권과 군대 운영, 군사권이 하는, 그리고 권력의 40%는 대신들이 업무 영역에 따라 나눠가죠. 서사 이런다고.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 정치 운영이다. 이걸 꿈꿨던 대표적인 인물이 세종이라는 사람이야. 이게 조선조 중앙정치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리고 궁궐과 관련해서 경복궁. 경복궁은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는 종묘가 있고 좌묘, 우측에는 곡식신 토지신한테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다. 우사, 사직단. 그리고 왕궁 앞에 정부 청사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전조, 뒤에는 시장 있는 걸 원칙으로 한다. 후시 이런다고. 1시간 내내 떠든 얘기. 예. 그러면서 141조 시험을 곧잘 내는 비변사, 글자 그대로 변방을 대비하는 관청 이 뜻이야. 변방을 대비하는 관청. 자, 이 비변사는 16세기 15세기 세종에서 송종년간에 이 관리를 잘해서 국방력이 튼튼해. 그래서 왜구도 바보가 아니니까 세종, 송종년간에는 별로 안 쳐들어왔어요. 근데 힘센데 쳐들어가봐야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15세기 후반 16세기를 넘어가면서 이 연산군의 정치적 실정, 연산군이 성종의 아들 메일로라 경연을 폐지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균관에 가서 잔치를 벌여. 학문연기관 성균관에 가고 아주 못된 놈이야. 완전히 맛이 갔어, 연산군이. 거기에 한술 더 떠서 16세기 가면 훈급파와 살인파의 집단 패싸움이 한 50년 정도를 가요. 이걸 사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부의 통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15세기만 16세기에. 이러니까 국방력이 약화됐지. 이 빈틈을 타고 외구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16세기 상황이야. 그래서 16세기에 부산포, 연포, 제포, 3포라고 그러는데, 일본 쪽 부산포, 연포, 제포, 3포에서 외구가 배고프다고 쳐들어와서 난리를 펴요. 주로 스시마, 대마도를 근거지로. 스시마, 대마도라는 데가 92%가 산이에요. 사람 살 수 있는 건 7% 정도밖에 안 돼요. 한반도는 70%가 산림인데, 그러니까 대마도가 더 어려워. 그래서 대마도는 기본적으로 도둑질하는 방법밖에 생존력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대마도, 즉 스시마를 근거지로 하는 왜소한 채고 왜구가 해적단이 난리를 펴. 그래서 16세기 초반 1510년 이 삼포해란이라는 게 일어나.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거기 끝에 보시면 지변사 재상회의라는 게 나타나. 변방에 대해서 알지자, 잘 아는. 이게 누구냐?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야. 우의정. 좌의정은 문신 쪽이고 우의정이 무신 쪽이야. 이호예라는 관청을 통제하는 사람이 이 좌의정이고,
우의정은 병형공, 병 국방부, 형 법무부, 공 건설부. 오늘날 무신 쪽. 그래서 그 지변사 재상이라는 게 우의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의정을 중심으로 국방에 관한 협의체. 지금 NSC, 지금 국가의 주요 국방 관련된 문제가 벌어지면 긴급회의를 하는 거지. 그게 지변사 재상회의예요. 회의체예요, 회의체. 관청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 외구 침입 사태가 잦아지니까 이걸 항상 설치, 즉 정식 관청으로 만들자라고 결정한 게 거기 항상 설치해서 상설이라고 해요. 역시 중종 때야. 그런데 결정을 했는데 설치는 못했어. 결정만 해놓고. 그런데 설치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어. 다음 때 임금인 1555년 명종 때야. 16세기 중반에. 명종 때인 을묘년에 전라남도 강진, 진도 이쪽에 왜구가 5,000명 이상이 쳐들어와. 집단적으로. 그래서 그 일대가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을묘해변을 계기로 정식관청으로 세워요. 자, 비변사 16세기 초반 어느 때? 중종 때 삼포해변을 계기로. 상설화 명종 때 을묘해변을 계기로. 그러면서 이 을묘해변을 계기로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요. 국교단절. 그리고 조선을 지키는 방위 전략을 뜯어고쳐. 재생방략이라고. 재생방략은 있다. 다시 얘기를 할게. 그랬다가 임진왜란 때 1594년에서 97년까지 이 휴전기간이 있었는데 그 휴전기간 때 이 국가 각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건물이 부서지니까 그 건물을 다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 치유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국가에 난리를 수습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임진왜란 휴전기에 국난수습위원회가 필요해. 그러니까 국난수습위원회를 세우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고 돈도 없으니까 기존 관청 중에 팔이 날리는 관청을 찾아요. 별로 하는 일 없는 관청을 찾았더니 저 비변사라는 데가 있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비변사를 일종의 국난수습위원회를 만들어. 그래서 각 여기 업무를 이렇게 세 번 한다고 그랬잖아. 국가의 난리를 수습하다 보니까 이들이 한 장소에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70명, 80명이 모여. 국방부 장관도 모이고 교육부 장관도 모이고. 원래 이게 대신들은 한 군데 다 집중이 되면 안 돼. 왜? 연대를 할 수 있어. 부정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예? 교육부 장관이 전에는 업무를 따로 놔서 별로 만날 일도 없어. 대면 했다가 지금은 매일 만나. 1년 365일 매일 만나요. 국가에 난리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육부 장관이 하루는 국방부 장관한테 지나가면서 우리 아들 내일 군대 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좀 편한데 빼달라는 얘기지. 이게 인간적인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럼 국방부 장관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교육부 장관한테 우리 아들 내일 수능 보는데 어떻게 시험지 빼달라는 얘기지. 이게 인간관계라고 이게. 이런 부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모아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본의 아니게 국가에 난리가 나는 바람에 모아져요. 어쩔 수 없이. 이러다 보니까 부정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들이 연대를 하게 되는 거고. 뭐 사돈관계를 맺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임난을 계기로 비변사가 확대가 되는 거야. 여기에 한 12명 정도 회의기구에서 70명 내지 80명이 모이는 기구로 확대가 돼버려. 이랬던 것이 임난이 끝나고 난 뒤 없애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그대로 놔둬요. 17세기에 인조임금 이래로. 그래서 일반 정치행위까지 관장해. 심지어 공주님 결혼식 하는 것까지 관장을 해. 예. 어디가? 비변사가. 예. 17세기 일반 정무까지 담당해. 이 시기에 7, 80명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사람들, 거기 구성원을 보시면 전현직 정승, 재상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승이라고 그래. 전직, 현직, 그리고 6조, 이후에 변경하는 6조 중에 5조 판서. 자, 그게 유의사항이야. 거기 공족판서 제외에다 밑줄 쳐요. 건설부 장관은 건설하러 다녀야지 국방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족판서는 제외. 여기 판서를 제외했다는 것은 차안판, 차관도 제외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비변사회에는 장차관이 참여를 하는 거야. 판서, 장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차관도 참여를 해요. 조선시대는 차관을 참판이라고 그래. 그리고 공족판서, 공조참판 제외. 이 소리. 그리고 군영대장, 심지어 홍문관이 대지야. 그리고 특별적인 강화도 지역 책임자인 강화유수. 그래서 7, 80명이 참여해. 거기서 중요한 건 공조판서 제외야. 공조판서 제외. 그래서 6조가 아니고 5조야. 그래서 대신들의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건 역으로 왕권
약화를 철회하고 신권 강화를 가져. 그래서 여의정, 좌의정, 의정이 밥 먹고 매일 의정부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비변사로 출근해. 그래서 의정부가 팔이 날리는 거지. 예. 자, 이게 비변사의 얘기인데 정리해보면 비변사를 정리를 하자고. 비변사는 처음 설치된 게 중종 때 삼포 외란을 계기로. 거기 써있는 얘기야. 중종 때. 이때는 지변사 재상회라고 해서 임시 군사 회의체야. 일종의 위원회. 관청이 아니고 이걸 지변사 재상회의 이런다. 이랬는데 얘가 항상 설치, 상설화가 돼. 정식 관청이 돼. 뭐 을묘해변으로. 을묘년의 외구가 난리를 폈다. 16세기 중반 명종 때. 된다고? 정식 관청으로. 비변사. 그러면서 확대가 돼. 이건 임진이라는 거. 1594년. 일종의 국가의 난리를 습하겠다 해서 국난 수습위원회의 성격을 보여. 그랬다가 강화가 돼. 이건 인조반정 이래로 17세기부터. 그래서 일반 정치 업무, 정무라고 그래. 정치 업무. 일반 정무까지도 행하게 돼. 지도 제작도 여기서 하는 거. 공주님 결혼식도 여기서 하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19세기 국가정치, 국정, 최고 권력기구가 돼. 19세기 세두정치 때. 권력의 핵심이 왕이 아니고 대신들한테 있을 때. 19세기. 국정 최고 권력기관이 돼. 그래서 안동깁시로 대표되는 세두정치 시경, 국정 최고 권력기구화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걸 폐지시키는 인물이 나와. 그게 흥선대군이에요. 그 정도. 그래서 1864년 흥선대원군이 저 비변사가 갖고 있는 정치를 의정부로 돌려보내. 그리고 비변사가 갖고 있는 군사권은 의흥삼군부라는 데로 돌려보내. 그래서 껍데기만 남겨놨다가 1년 뒤인 1865년에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게 비변사 역사예요. 축약하면 비변사는 임시 군사회의에서 국가정치, 국정 최고기관으로 이렇게 변화를 겪고, 이는 어떤 현상을 초래하느냐? 왕권 약화를 초래해.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신권 강화 현상이 나타나지. 자, 이게 비변사야. 그런데 이런 현상이 고려 때도 있었어. 고려 때도 임시 군사회의체에서 출발, 국정 최고기관으로. 이는 왕권 약화, 신권 강화를 초래한다. 어디요? 도병마사야. 도평의사다로 바뀌는. 예? 도병마사에 관한 얘기. 그래서 고려의 도병마사, 조선의 비변사는 임시 군사회의체에서 출발, 국정 최고기관으로 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는 왕권 약화를 나눈다 하는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그게 비변사의 역사예요. 거기 다 써놨어, 거기. 그리고 그 밑에 3, 4 하는 건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읽어보면 되고. 그 포인트가 비변사예요. 이게 이 조선조 중앙정치이고, 다음 지방행정. 고려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거길 보면 고려 298개 군현 중에 일부 군현에만 지방관 파견. 지방관 파견이 안 된 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인된 현이다 해서 주현, 지방관이 파견된 군을 주인된 군이다 해서 주군. 이래. 지방관 파견이 안 된 현은
소속되어 있는 현에서 속현, 지방관 파견이 안 된 군은 속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일부 군현에만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는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된 속현, 속군은 필요 없고, 아울러 특수행정부락인 향소부국 같은 게 존재한다. 그래서 고려는 속현과 향소부국을 지휘통솔하는 지방 세력자, 누구의 힘이 크다고? 향리의 힘이 크다.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전국을 나누는데 향리, 즉 호족 근거지를 배경으로 도를 나눴어. 그래서 호족을 근거지로 해서 5개 도로 나눴어. 5도 이래. 그리고 북쪽에 거란여진 몽골하고 오랑캐가 하도 난리피니까 군사특별 행정구역을 뒀다. 뭐 양계, 동북계, 서북계라고 해서. 그래서 고려는 5도 양계 지대야. 그런데 조선은 1392년 7월 17일 날 조선이 출발을 해요. 1392년 7월에. 그런데 1391년 12월에 7달 전에 12월에 이미 7달 전에 지방관을 전부 다 파견해. 334개 군현인데 334년의 지방관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출발 전에 이미 중앙집권을 하고 출발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고려하고 전혀 달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관찰사인 도지사도 파견하고 관찰 출척사라고 그러는데 이걸 나중에 줄여서 그냥 관찰사 이렇게 부르는데 도지사를. 그래서 조선은 중앙집권을 해놓고 출발하는 나라야.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야. 그래서 조선은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해.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것은 뭐 속군 속현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향소국도 폐지시켜버리고. 그래서 속군 속현 향소국을 지휘통솔하던 누가? 향리가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야. 향리가 지방 세력자에서, 즉 중류층 지방 세력자에서 뭐로 떨어지냐? 수령 똘마니로 떨어져. 그래서 수령이 부르면, 사또가 부르면, 청주시장이 부르면 잽싸게 태워야 되니까 얘는 도시 한복판에 살아. 변두리에 못 살아요. 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번화한 거리에 살아. 그래서 관아 앞에 있는 놈이야. 그래서 관아 앞에 있다 해서 뭐라 그래? 아전. 전자가 앞전자야. 관처 앞에 있다. 그래서 이방, 호방, 예방, 형방, 공방 이러는 사람들인데 얘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그 마을 번화한 지역, 그 도시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 충촌이라고 그래. 충촌. 대전에 가면 충촌동이라는 데가 있어. 대전에 가면. 웬만한 큰 도시에 가면 충촌동이라는 동네가 다 있어요. 그게, 그게 충촌이야. 양반은 북촌에 주로 살아. 북쪽을 거주해. 일반 백성은 동촌, 서촌, 남촌. 그래. 이 거주 지역이 그렇게 있어. 자, 이는 즉 향리라 불리우는 아전. 아전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조선은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전국을 자대고 잘라요.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8도 이런다고. 그 중에 충청도, 충주하고 청주가 있기 때문에 충청도야. 전라도, 전주하고 나주가 있다고 전라도. 이런 식이야. 대청댐. 왜? 왜 대청댐이야? 내가 하는 것처럼 해봐. 대전, 청주 사이에 있다고 대청댐이. 그 지명유래야. 자, 이게 고려와 다른 조선이야.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나라다. 전혀 다르잖아. 그런데 조선조 지방행정에서 중요한 건 그 밑에 유양소 경제소야. 유양소 경제소 얘기는 좀 밑에 할게.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임기제 상피제를 운영하였다. 그래서 그 밑에 도를 보시면 도는 책임자의 거주를 하는 항상 거주에서 상주라고 그래. 항상 거주. 항상 거주하는 관찰사인 도지사겠다. 고려 도지사는 안찰사라고 그래. 임기 6개월의 임시직이야. 얘는 도청이 없어요. 조선은 도청이 있어. 가명이라고 그래서. 충청 가명, 전라 가명 이러잖아. 도청을 가명이라고 그래. 조선 애들은. 고려는 가명이 없어요. 왜? 자기 관할적 한 바퀴 돌면 업무 끝이야. 가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봄에 출발했다가 봄에 한 4월 달쯤 출발했다가 자기 관할적을 9월 달에 돌아와서 임금님한테 보고서를 내면 업무 끝이야. 그래서 얘는 경직, 국가직 공무원이야. 이 고려 도지사는 국가직 공무원이야. 그런데 조선은 전혀 달라. 조선 도지사는 관찰사라고 하는데 이 외직, 지방직 공무원이야. 얘는. 그래서 지방에 거주를 해요. 자, 그래 도에는 책임자인 관찰사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부목군현, 이게 지방관 파견 지역이야. 이 부목군현이. 그 지방관 파견 지역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 향, 이런다고. 향.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작은 데는 현. 그래서 현도 큰 현이 있고 작은 현이 또 있단 말이야. 좀 큰 현은 책임자를 혈령, 등급이 달라. 아주 제일 조그만 데는 현감. 이래. 이 현감 제도를 내가 고려 때 한번 설명을 했어. 어떤 임금이 지방에 지방 감독관을 파견했다. 그걸 감무라 한다. 이 감무 제도를 조선이 갖다 써서 현감이라는 게 나왔다. 이랬어. 그게 어느 임금이라고? 외워라 이랬어. 누구요? 12세기 예종이라는 사람. 예종.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게 혈령 현감이야. 그리고 그거보다 좀 큰 데가 군이에요. 그래서 군의 책임자는 군수, 이러지. 그거보다 더 큰 데는 목이야. 11목하는 목. 목의 책임자는 목사, 이래. 이 청주가 목이었어요. 청주 목이었어. 그래서 청주 목사로 온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율곡이에요. 그래서 청주 향약을 만들어, 사람이.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데가 부여, 부. 지방인데, 남원부. 부의 책임자는 부사. 이런다고. 여하튼 지방관 파견직. 그리고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지역. 그걸 면리라고 해. 이걸 한자로 촌이라고 해. 그러니까 합쳐서 향촌이라고 해. 고려도 조선도 지방관 파견 지역은 향.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지역은 촌. 그래서 향촌이라고 해. 밑에 보시면 조선 인구와 토지를 기준으로 그렇고 고려는 수령이 지켜야 할 5가지 수령 5사. 조선은 2가지를 추가해서 수령 7사. 그 추가된 2가지가 뭐냐? 3번, 4번.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 학교하고 관련된 문제. 학교 흥. 그리고 4번. 군대 가는 문제. 군역정. 그 3, 4를 묶어서 조선 추가. 수령 5사에서 조선은 2가지를 출연해서 수령 7사. 이걸 도지사인 관찰사가 요 7가지를 갖고 인사고과를 하는 거야. 부사, 목사, 혈령, 현감을 점수를 주는 거야. 그래서 중앙에 올려보내면 임금님이 결정을 하는 거야. 승진 좌천을. 그 수령 7사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조선에 유수부라는 게 있다. 고려에부터 있었는데 사유수라고 해서 4군데가 있어. 그건 참고로 보고. 자, 이러한 조선조 지방행정 첫째 관찰사. 관찰사는 수령이 아니다. 수령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지 수령이 아니에요. 고려관찰사는 안찰사라고 부르는데 경직이라고 그랬지. 서울경자. 국가직 소속이야. 그런데 조선조 관찰사는 뭐라고? 외직, 지방직이야. 수령을 지휘감찰한다. 민생은 순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 그 밑에 수령이 있다. 수령은 해당 군현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재정권을 갖고 있다. 지방에서 왕이야. 사또가. 그래서 부목군현 아까 설명했고, 그리고 수령과 관련해서 행정체계상 모두 병렬적으로 관찰사 관할화했다. 거기다 밑줄 쳐. 행정체계상 원칙으로는 모두 병렬적으로. 병렬적이라는 게 뭐야? 수평이야, 수직이야? 단어 뜻을 알아야지. 나란히 병자야. 뭐야? 수평이야, 수평. 수평적으로. 이 소리야. 응? 수평적으로. 관찰사 관할화했다. 상하관계는 아니다, 이 소리야.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하고의 관계가 상하관계는 아니다. 뭐 업무가 다른 것뿐이다. 나란히 병자, 병렬적으로. 그런데 이건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지 실제는 달라요. 실제는 수직적이에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줄게. 봐. 평안도 도지사를 평안도 관찰사 이렇게 불러. 이럴 때는 얘가 평안도에 행정권을 갖고 있다는 소리야. 예. 그런데 얘를 또 어떻게 부르냐? 평양감사 이렇게도 불러. 이건 사법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그럴 때 부르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람을 또 평안도 병마절도사 또 이렇게 불러. 이건 군사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예. 지방 수령이 행정권, 사법권, 군지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한 사람에 관한 호칭이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다른 건 병렬적이야. 나란히 병이야. 각자 업무가 다르다야. 그런데 요건 얘기가 달라. 요건. 군대는 나란히 하면 안 돼. 상호관계가 엄해. 돌격 앞으로. 왜?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치? 돌격 앞으로 그러면 찍소리 않고 가야 돼. 이게. 이의제기라면 안 된단 말이야.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수직 관계가 형성돼. 요것 때문에. 원칙은 수평적이나 실제는 요것 때문에 수직적으로 운영이 돼.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과 실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는.
여하튼 그 얘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 원칙은 수평적이다 하는 얘기. 원칙은. 그러나 실제는 좀 차이가 있다. 그 얘기야. 그리고 이 수령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뭐냐? 조세국물 역증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야. 고려는 이걸 누가 했느냐? 누가 한다고 그랬어? 향리가 해. 지방 세력자야. 그래서 고려는 지방분권, 지방 세력이 큰 거야. 조선은 임금님이 명령을 받고 내려온 대리권자, 수령이 해. 그래서 중앙집권이 잘 되는 거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수령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부민고소금지법, 그 도민이, 군민이, 현민이, 청주시민이 청주시장을 재판 걸면 안 된다. 이게 부민고소금지법. 부민이 그 지역 책임자를 재판 상대로 재판을 걸면 안 된다. 그럼 업무를 못 봐요. 맨날 재판장에 나가야 되니까. 이게 1420년 세종이 한 일인데, 세종이 그 1년 전인 1419년에 또 뭐를 했냐? 원악향리 처벌법이라는 걸 했어. 원성을 듣고 악독한, 못된 관리, 이게. 못된 지방관리, 향리, 처벌할 수 있다. 처벌법. 향리는 처벌할 수 있어. 이방은. 그런데 수령은 재판 걸면 안 돼. 자, 거기는 수령에 관한 얘기니까 부민고소금지법 그런 게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역시 중요한 향리, 즉 아전에 관한 얘기. 업무,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조한다. 관청 앞에서 한다 해서 아전이라 한다. 권한, 급료가 없는 대신에. 이게 조선조가 특이한 점이야. 고려에서 조선 넘어가면서 고려의 지방의 실무 행정을 담당한 게 지방 향리라고 그랬지. 지방 세력자야. 그래서 많이 뇌물을 받고 많이 착복을 해. 백성 좁히고 뺏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 그러니까 이성계가 열받아갖고 얘네들은 급료를 안 줘. 공무원이요. 고려향리는 동네 유지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조선향리는 공무원이야. 조선향리는 지방직 공무원이야. 공무원인데 월급이 없어요. 그거 특이하잖아. 이게. 그러면 얘네들이 지방행정에서 봉사하는 걸 뭐로 보느냐? 국민의 의무의 하나로 보는 거야. 향역이라고 해서 국역의 일종으로 보는 거야. 오늘날 군대 간다고 지금 일반 병사들이 군대 가 있다고 월급 주진 않잖아. 그치? 월급 안 줘. 용돈 주지. 월급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거든. 50몇만 원인가 받는데. 나도 군대 다시 가고 싶어. 나는 제대할 때 1,500원인가 받았어요. 내가 제대해갖고 나와갖고 그 돈 모아갖고 이등병 때부터 파카사 입었거든. 그래서 한 10년 차 입었어. 그 돈 갖고. 그 돈 다 모으니까 1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 그 돈 가지고 파카를 7만 원만 가지고 샀어. 한 10년 입었어. 한 10년. 너덜너덜할 때까지 내가 입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 물어보니까 군대가 이제 몇 달 안 됐어. 물어보니까 제대할 때까지 잘 모아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대? 그런가 봐? 그렇다고. 야, 나랑 망하게 생겼다, 야. 뭐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랬더니 그 정도 준대. 다 모으면 그 정도 나오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줬다고 그건 생활비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치? 그 용돈을 좀 과하게 주는 편이지. 군대 오라고 주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건 용돈 개념이지 급료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급료를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것처럼 군사 복무하는 것처럼 국역의 일종으로 보는 거예요. 향역을. 이걸 급료를 안 줘. 그 급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해? 백성 좁히고 뺏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조선조의 향리는. 예. 거길 보시면 권한, 급료가 없는 대신에 군역과 단순 노동력, 요역을 면제해 준다. 자, 거기다 동그라미. 군역과 요역 면제. 요역은요, 일명 국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지배층은 다 면제야. 이거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면 돼. 한반도 지배층은 지배층이라고 불리우는 놈들은 몽땅 국역, 요역 면제야. 단순 노동력. 삽 들고 동사무소 앞으로 모여라. 노동하게. 이걸 국역, 부역, 요역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신라로 따지면 누구야? 진골귀족, 국역 면제. 그리고 화랑, 그 지역의 엘리트 그룹이란 말이야. 걔들도 국역 면제. 그래. 고려로 따지면 문벌귀족. 그리고 중류층. 얘네들도 국역 면제. 또 귀족하고 동급으로 보는 게 고려 사회는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도 국역 면제. 조선은 누구? 양반 관리. 그리고 중인 계층, 하급 지배층이거든. 얘들도 국역 면제. 이런 거예요. 여하튼 고급 지배층이든 하급 지배층, 지배층이라고 생긴 놈은 몽땅 국역 면제. 국역, 부역, 요역 같은 말이야. 응?
허리를 쓰는 노동력이라고 해서 요역, 혹은 노동력의 의무를 졌다고 해서 부역 이러는 거야. 기본적으로 국역, 즉 요역은 면제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향리에서 특이한 게 뭐야? 군역면제야. 군역면제. 급료를 안 주니까 군역을 면제해 주는 거야. 향역을 한다고 봐갖고 지방에 봉사한다고 봐갖고 군대 안 끌고 간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서 특징, 실무를 세습했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체적으로 이어져 무보수. 그래서 16세기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킨다. 박납의 폐단, 농민봉기 뭐 이런 게 일어나 나중에. 그리고 이들은 제도적으로 문과 응시가 불가능하다. 왜? 아버지 아들로 직업이 이어지니까 문과를 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서류상에는 편성되어 있다. 잡세권.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게. 규제. 아까 얘기한 세종대왕이 원학창리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끝에다가 세종 때 나왔다. 자, 그게 조선조의 지방직 공무원인 향리, 일명 아전, 향리관에. 향리는 육방관속이라고 해서 수령이 업무 보는 데는 동헌이라고 그래. 수령이 의자에 앉아서 업무 보는 데는 동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아전이 업무 보는 데는 그 옆에 부속 건물이 있어요. 그 부속 건물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작청이라고 그래. 혹은 두 번째 관청이다 그래서 이아라고도 불러. 두 번째 관청이다. 하나다. 해갖고. 그런데 이 아전은 조선조 중앙관청이 이후의 병행공 6개잖아. 그래서 지방에도 이후의 병행공 6개야. 이방, 우방, 예방, 형방, 공방 이렇게 6개란 말이야. 그 중에 가장 높은 아전, 향리가 누구냐? 이방이 아니고, 이방은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놈이고, 실제 제일 높은 수석향리는 호방이야, 호방. 세금하고 관련해서 돈 문제 관련한 사람이 제일 높아. 이건 수령도 함부로 못해, 호방은. 그 지역의 토박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얘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수령도. 왜? 수령도 사또한테 운영비를 안 주면 사또가 운영비를 못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에요, 호방이. 그러니까 이 호방은 이방을 몇 번씩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게. 그 지방 세력자, 토착이라고. 이게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토호 이런 말 가끔 나오는데, 토착 호족의 대표적인 게 좀 호방이에요. 이방을 몇 번씩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게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낼 수도 있어. 이게. 이방이 최고 형리가 아니고, 호방이 최고 형리야. 자, 그게 이 지방에 관한 얘기야. 그러면서 거기 면리제가 뭐 별 필요 없고, 그리고 중요한 유양소 경제소하고 유양소 경제소를 정리를 해놨는데, 유양소 경제소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7번째 호적. 3년에 한 번씩 신라 촌락문서처럼 호적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인보제. 인보제는 저 호적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야. 태종 이방원일 때. 그 인보제에 해당하는 게 오가작통법, 호패법이야. 호적제도 보완칙이야. 호적제도 보완칙. 5집을 하나로 묶어서 감시감독하라. 오갈, 묶을 짝자. 오가작통법. 그리고 주민등록증 검사, 호패법. 주민증 검사제도. 그걸 합쳐서 인보제라고. 자, 그러면서 한 장을 넘기면 조선조 지방행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양소 경제소인데, 자, 전에 한 얘기. 신라가 백제부터 해봤다. 이것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모르는데 기록에 나와 있는 건 백제 6세기 초반에 무령왕이라는 사람이야. 무령왕 때 22군데의 감시탑하는 뭐가? 22군데의 감시탑하는 22 감노제라는 게 있지. 그리고 신라. 이 신라도 정확한 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문왕, 그리고 뭐 그의 아들 신문왕, 그런 사람 때 보면 뭐가 등장하느냐? 유명한 뭐 상경하에서 지키는 관리하는 뭔 제도가 나와? 상수리한 제도가 나와. 상경하에 지키는 관리.
상수리 제도. 그리고 이 상수리 제도를 조선이 갖다 써. 고려가 갖다 써요. 그래서 고려로 오면 이건 고려 태조야. 고려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가 이 상수리 제도를 갖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 기인제도. 이 상수리는 호족, 지방 세력자 본인이 인질로 가는 거고, 이건 자식 인질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통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 김부라는 사람을 임명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심사하여 살피는 관리제도를 만들어. 고려태조 왕건이가 이걸 사심관제도 그런다고.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이 기인사심관이래. 그런데 고려라는 나라가 11세기 중반 문종 때 완전히 중앙집권을 완성을 해요. 이 5가지 22남노제, 상수리제도, 기인사심관제도 5가지라네. 이 가지구나. 이건 지방세력 견제책 혹은 지방세력 통제책이야. 이걸 따라 말하면 중앙집권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야. 중앙집권이 되면 이딴 짓 안 해. 예? 그러니까 중앙집권이 안 됐을 때 나타난 제도들이야. 이게. 그런데 11세기 중반 문종 때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기인제도를 없애려고 그랬어. 문종이. 없애려고 그랬더니 최충이라는 문화시중 국무총리가 없애지 말고 그 제도를 그대로 씁시다. 하는 일만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야. 지방세력 견제책에서, 지방세력 통제책에서 중앙지방 심부름제도. 그래서 이걸 연락사무라고 그래. 그냥 심부름으로. 그래서 이걸 기능변화, 하는 일을 바꿔요.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업무 내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긴 선상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시켰어. 이러면서 조선으로 넘어왔어. 조선으로. 그래서 이 긴 제도는 지방세력 견제책에서 그냥 중앙지방 심부름제도로 업무 영역이 바뀌었어. 그래서 조선주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지방에서 중앙관청으로 지방향리가 파견근무 나가요. 왜? 중앙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경, 서울의 저 관제는 이방이다 해서 경절이. 이방은 직업제습이라고 했지. 아버지가 이방을 하면 아들도 이방을 해. 대체적으로. 그래서 예행연습하러 올라가. 정부의 고위관리들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업무가 수월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향리를 하기 전에 사전에 올려보내는 거야. 예행연습으로. 그래서 이걸 서울이 관제는 이방에서 경절이 제도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조선은 1391년 12월에 중앙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중앙집권이 안 됐을 때 나온 제도라고 했잖아. 너희들 집에 가. 그랬어. 그랬더니 일부는 착해가지고 예 하고 지방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향촌에 머물게 되면서 유향 이러는 거야. 즉 청주 출신 인물로 서울에 거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일부는 청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 보니까 청주에 나름대로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이러면 유지라고 폼 잡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한테 어휴 컨트리맨들, 시골놈들 이러면서 지들은 서울에 유향관이라는 명예가 있었단 말이야. 풍계가 있었다고. 얘들은 그냥 시골 애들이고 청주에서 라이언스 로타리 클럽 회원 애들은 자기는 명예가 있잖아. 그래서 지들끼리 뭉쳐. 이게 최대 4명까지 들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청주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가서 뭐 사심관을 했던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야.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유향풍관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어. 그 모임을 뭐라고 그러냐? 유향소라고 불러요. 소, 자치기구. 유향소이라는 거야. 그런데 일부는 저는요 아들이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해서요 그냥 서울에 있어야 돼요. 경,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뭐 명예관직들, 품관들, 거경품관이라고 그래. 얘네들은 청주 출신인데 그냥 서울에 눌러 앉아 있는 거야. 얘네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얘네들까지 청주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가져. 이 모임을 뭐라고 그러냐? 경, 서울에 제 있는 자치기구다. 경제소. 이러는 거야. 이러잖아. 청주고등학교 나왔어.
같은 연도에 졸업하면 동창이라고 그러죠. 같은 연도에 졸업을 안 했어.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문만 같이 쓴 거지. 동문이라고 그래. 동창은 같은 유리창을 쳐다본 거고. 여하튼 제, 경, 서울에 있는 청주고등학교 동문회, 동창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일종의 이거야. 뭐가 이게.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이건 시험 안 내. 듣고 말아. 향후회라고 해요. 향후회. 신년 새해 보면 이 뉴스가 자주 나와요. 재경 충청 향후회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반기문이가 대통령 나간다고 하니까 이 충청 향후회가 막강한 힘을 가졌어. 그 충청 향후회 회장이 천안에 성모씨라고 자살한 사람이야. 그 자살에 그 무슨 실업 해서 자살하고 어쩌고 시끄러웠었어 한동안. 예? 충청 향후회 이러는 거야. 그 향후회 지금도 있어. 전라도 출신 호남 향후회 이렇게 향후회라는 게 있어. 이건 시험 낼 거리는 아니고 얘는 시험 낼 수 있어. 유향수. 그래서 노란색으로 쓰는 거야. 이건 얘는 지방분권 향촌자치 상징이야. 유향수. 이렇게 합쳐서 이제 5개. 유향수 경제서를 한 세트로 모아서 앞에 4개. 백제 22담노제, 신라의 상수리제도, 고려의 기인사심관제도. 이건 뭐라고? 지방제통제치. 중앙집권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얘기야. 그랬다가 조선은 유향수 경제소. 경제소는 별 필요 없고 유향소는 뭐라고? 향촌자치. 지방자치 기능이 있다. 책임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앉아있는 우두머리다 해서 좌수라고 해. 좌수. 그 밑에 총무 기능을 하는 애는 별감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냥 좌수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유향수에도 좌수가 있고 경제소에도 좌수가 있어. 청주는 청주 한씨가 유명하니까 한좌수. 이럴 거 아니야. 좌수 그러면 유향수 아니면 경제수 물어보는 거야. 다른 데는 좌수라는 용어를 안 써요. 예? 그 책임자를, 장을 좌수라고 그래. 예? 좌수 별감. 자, 거기 그림을 보시면 유향소 양반님들이 회의하는 거야.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걸 향촌 양반들의 모임이다 해서 향회 이러거든. 그 하단에 보시면 향회 이렇잖아. 그 향회의 장면. 중요한 건 사심관제도가 조선주에 어떻게 했다고? 유향소와 경제소로. 그렇지. 그 중에 중요한 건 향촌자치, 지방자치 기능을 갖고 있는 유향소다 하는 얘기. 응? 그 얘기가 핵심이야. 앞 페이지에 보면 내가 지금 설명한 얘기가 다 정리되어 있어. 그 위에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밑줄을 쳐놨어. 자, 여기 조선조 지방행정. 조선조 지방행정제도는 첫째,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한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했다. 이 소리지. 두 번째, 방금 전에 얘기한 저 사심관제도에서 오는 유향수 경제소. 특히 유향수. 지방분권, 즉 향촌자치 기능이 있다. 지방분권, 즉 향촌자치 기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중앙정치에서 얘기한 임기제 상피제 이거예요. 권력집중과 부정방지. 권력집중과 부정방지. 자, 이게 조선조 세종 성종년간에 만들어지는 지방행정에 관한 얘기야. 대부분 조선조 제도가 세조를 지나 성종 때 대부분 그래 완성이 돼요. 다음 군사군역이. 군사군역. 군역. 군사복무에 따른 노동력 제공. 군역이라고 그래. 자, 조선조 군사복무의 원칙이 있어. 조선이라는 나라는 법적인 신분제는 양인하고 천민밖에 없어요. 양반이라는 신분은 없어요. 중인이라는 신분도 없고 법에는 없는 거야. 현실에 만든 제. 그 법으로는 양인과 천민만 있어. 달랑 신분이 2개야. 천민은 인간이 아니니까 필요 없고 양인은 모두겠자 올 모두 병사해야 한다. 양인은 군대 가야 된다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의무병이다 이 얘기야. 국방의 의무. 양인 개병제라고 모두겠자. 오늘날은 국민개병제 이러잖아. 오늘날은 신분제가 아니니까. 이걸 직업적으로 하면 농업국가니까 백성의 대부분이 농민이야. 농민은 농번기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한간 농한기 혹은 자기 순서가 되면 군사복무를 해라. 그래서 농병일치 혹은 병농일치. 농병일치나 병농일치나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양인기병 농병일치. 이게 조선조 군역의 원칙이야. 그냥 양인기병 농병일치. 그런데 이게 정부 통제력이 강할 때는 이게 잘 먹혀. 정부 통제력이 떨어지면
불법이 만연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조선 중기 16세기 원칙 붕괴, 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여기다가 16세기 원칙 붕괴 옆에다가 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괄호 열고, 정부의 통제력이 왜 약화되냐? 첫째, 아까 설명했는데 연산군의 실정, 실정은 정치를 잃었다 그 뜻이요. 연산군의 실정 괄호 열고 점 찍고 사화, 사화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집단 패싸움, 지배층끼리 싸우는 거야. 50년간. 이걸 합쳐서 정부 통제력 역할을 하는 거야.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백성이 정부만 안 듣는 거야. 이 16세기부터의 현상이야. 자, 그러면서 이 군역의 원칙하에 군인들은 의무병인 정군, 의무병인, 그리고 정군의 생계를 책임져줘야 하는 보호해주는 사람에서 보호인, 이 제도를 보법이라고 그래. 세조가 만들어 놓은 건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세 번째, 군대 가는 사람들, 대상자. 양인은 모두 군대 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 양인 중, 그런데 실제는 찻대고 풋대요. 그래서 실제 군대 간 사람들은 양반과 농민이다. 자,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 양반과 농민이야. 그리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빼주는 애가 있다. 자, 이 빼주는 애가 중요해. 첫째, 현직관리. 현직관리. 조선조 향리도 현직관리야. 그리고 향리. 지방 현직관리. 그리고 학생. 그 학생에도 동그라미. 특이하잖아, 학생은. 자, 학생.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 학생에다가 조선후기 신분변동의 원인. 조선주기 신분제가 흔들려. 뭐 때문에? 저 학생이 군역 면제되는 문제 때문에. 학생에다 동그라미라고 조선후기 신분변동의 원인. 조선주가 신분제를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학생 문제야. 그건 뭐 나중에 그때 가서 설명할게. 그리고 제외는 천민 필요 없고 이거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조선주기 경제할 때 다시 얘기를 할게. 자, 그러면서 양천제라고 했으니까 천민의 대표적인 노비. 노비는 군역에 안 껴져. 체외. 이건 혜택을 주는 게 아니야. 껴주지는 않는 거야. 의무가 없으면 권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의무가 없으니까 당연히 권리가 없지. 그러나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면 노비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특수군 편성, 이래. 이 군사복무의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긴 하나 서류상 편성된 적이 있다 이거지. 어느 때냐? 태종 이방원일 때. 서류로만 실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 부른 적은 없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잡색군이라고 그래. 색은 신분이라는 뜻이야. 여러 신분이 모여있는 군대. 서류상 편성이야. 잡색군. 그랬다가 진짜 편성이 돼 있어. 군대 안에 천민인 노비가. 조선주기 지방군대인 소고군에. 그래서 그냥 노비는 뭐라고? 잡색군 소고군 편성. 그냥 이래. 잡색군 소고군 편성. 묶어서. 자, 노비. 군역 제외가 원칙이나 군대에서 안 받아주는 걸 원칙으로 하나 일단 일사시는 편성이 되었다. 뭐라고? 잡색군 소고군에. 그럼 이러면 돼. 잡색군 소고군에. 그게 노비하고 관련된 얘기야. 그러면서 대상자 확보. 조선왕조가 군대 갈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그렇잖아. 군대 갈 사람이 많아야 국방이 튼튼해지니까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태종, 세종년간에 노비 해방 정책을 썼고, 그리고 군대 갈 사람이 어디에 얼마나 있나를 조사해야 되니까 인구조사, 호적조사를 했고, 도망가면 잡아야 되니까 호패법을 했다. 이는 양민을 공민화, 세금 내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걸 공민화라고 그래. 교도소에 가면 공민권이 박탈되는 거야. 세금 안 내. 그 대신 투표권도 없어요. 그걸 공민권 박탈이라고 그래. 자, 이게 조선족 군역이야. 정리. 조선족 군역의 원칙. 뭐라고? 양인계병 농멸치. 이게 무너진다. 16세기. 간단해. 16세기. 무너진다. 연산군의 실정, 그리고 훈구파와 살인파의 집단 패싸움인 사화를 계기로 그 양인계병 농병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16세기 무너진다. 그러면서 두 번째 아시아할 사항이 저 노비야. 뭐 잡색군 소고군 편성. 이거 잡색군 소고군 편성. 역시 군역과 관련해서 세 번째 교통통신제도. 교통 왔다 갔다 하는 거, 통신 긴급 연락하는 거. 여건제, 봉수제, 파발제 같은 게 있는데, 첫째 30리마다 말 갈아타는 곳을 역이라고 그래. 60리마다 공무원이 부구하는 숙소를 원이라고 하고, 그래 합쳐서 역원이야. 하급 공무원이 지방에 업무를 보러 가. 그러면 그 원에 가서 묵어요. 요 인근에 유명한 원이 있지. 뭐
조치원. 그렇지? 그게 지방공무원이 부과하는 숙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이라고 하는 거야. 조치원. 평양에, 황해도 사리원 냉면하는 사리원. 된단 말이에요. 저기 서울 쪽, 서울 경기 쪽에 장호원. 이게 아주 유명한 원이야. 응? 원. 고급 관리가 부과하는 지방 숙소는 뭐라고 그러냐? 객사라고 그래. 객사. 나주객사. 강릉객사. 강릉에 가면 강릉 경포대라고 있죠. 그 강릉 경포대 건너가면 내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거기 송림, 솔밭이 잔뜩 있었거든.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요. 거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거기 소나무로 추운 바닷바람을 막았다고. 그 소나무 밭이 많은 거야. 지금은 거기 싹 걷어냈대. 한 줄만 조금 남겨놓고 예의상 한 줄 조금 남겨놓고 싹 걷어내갖고 거기 순 횟집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더만. 가보니까 뭐 낚시하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그 뒤쪽으로 약간 더 들어가면 거기 송림 숲이 일부 남아있는 데가 있어. 거기 어디냐? 초당동이라는데. 초당두부로 유명한. 그 초당두부가 그래서 유명한 거야.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거든. 거기까지. 거기 송림은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초당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허엽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이 자꾸 굶어 죽고 그러니까 야,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 먹고 사는 수단이 뭐예요? 두부입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자식아 다른 동네들하고 똑같이 파는 장사가 되냐? 너희 어디 살아? 바닷가에 삽니다. 바닷물을 이용했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초당 허엽이, 허균이 아버지, 호를 따갖고 초당두부라고 그래서 거기 초당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두부 중에 제일 유명한 데가 초당두부야. 그게 거기 바닷가 얘기야, 그게. 그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고급 공무원이 부과하는 데를 객사라고 그래. 현재 그 강릉 경포대에서 약간 뒤쪽으로 가다 보면 그 횟집 좀 지나가면 큰 도로가 있어. 도로 건너가서 물어보면 돼.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객사 문만 남아있어. 문. 객사 정문이 고급관리가 무과하는 숙소인 객사 정문이 남아있는데 그 정문이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아주 예뻐요. 나무가. 그 나무만 남아있죠 지금. 그 나무만 남아있는데 그게 국보야 그게. 그 나무가 상당히 화려하고 멋있어. 조각을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객사 중에 유명한 현재 남아있는 객사 중에 유명한 데가 강릉객사, 나주객사 이런다고. 고급관리가 부과하는 숙소는 객사라고 그러고 하급관리는 원이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봉합불 피워서 연락하는 봉수제. 그건 뭐 별 필요 없고. 그리고 중요한 파발제라는 게 있어요. 긴급연락망. 이건 임진왜란 때, 조선 초관이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애들한테 배운 거예요. 조선 군대하고 명나라 군대가 평양선을 왜구한테 뺏어요. 그 과정에 명나라 어떤 놈이 말 타고 등어리에 깃발 꽂고 연신 왔다 갔다 하자고 헷갈리게. 저 자식 뭐하나 하고 봤더니 본부하고 긴급연락하는 거야. 아하, 저 괜찮은 제도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조선 군대가 이 긴급연락망 제도, 파발제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파발제는 임진왜란 때 나온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걸 담당하는 관청이 어디냐? 국방하고 관련된 남자면 국방부여야 되잖아. 근데 국방부, 한자로 병조, 국방부가 아니고 국방부를 시키려고 봤더니 여건제도 담당하고 봉수제도 담당하고 하는 일이 많더라고 국방부가. 그래서 별로 하는 일 없는 관청을 찾았더니 건설부인 공조가 있더라 이게. 그래서 공조한테 파발제도를 시켜요. 자, 그게 중요해. 자, 파발제 어느 때 나왔다고? 임난 때. 담당 관청이 어디라고? 공조예요. 공조, 건설부. 공조가 담당한다는 점이에요. 성인 남자가 평상적으로 걸어가면 부산에서 한양까지 한 보름 걸려. 14일에서 15일 걸려. 근데 파발을 하면 3일 반나절이면 가요. 부산까지. 그러니까 5분의 1로 팍 줄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임금님이 무슨 불이로 된 걸 하나만 줘. 무슨 증 하나를 줘. 말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 다 아는 마패지 그게. 그래서 30년 가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가서 이걸 보여주면 쇠말을 내줘. 그리고 기름이 가득 찬 쇠자동차를 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쇠말 타고 가는 거야. 계속 쇠말 타고. 30년마다 계속 말 바꿨다면서. 그러면 첫날짜리가 어디서 자냐? 서울 경기 접경 쪽에서 자. 장호원이라고. 두 번째 단 나라는 어디서 잤냐? 어디서 자겠어? 요 신탄진에서, 조치원에서 자는 거야. 세 번째 날은 문경세제에서 자요. 그 다음날 오후에 부산 도착을 해요. 이게 걸어가면 15일이 걸리는데 3일 반나절이면 부산 가. 이게 긴급연락망이야. 그걸 파발제라고 그래. 파발제, 선조 때 임난 도중에 나왔다. 자, 이게 이 군역제도에 관한 얘기야. 이 군역제도를 배경으로 한 게 중앙군 지방이야. 고려는 제도가 별로 발달 안 해서 군역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고, 고려는 중앙군, 뭐가 있다고? 2군 6위. 그렇지? 지방군,
지방군은 5도 일반행정구역에 있는 주연군, 그리고 양계 특별행정구역에 있는 주진군, 군사 진지의 주둔에 있다. 이런다고 그랬었어. 한반도 중앙군, 지방군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고려중앙군 얘기야. 이군육 얘기. 그 제일 중요하다 이랬어. 그리고 그 146페이지에 보면 조선 전기 중앙군 지방군이 있어. 이건 별로 안 중요해. 이건 별로 일 없어. 이건 잠깐 쉬었다가 이 군사제도에서부터 교육과거제도까지. 교육과거제도까지가 제도사 마지막이야. 예? 쉬었다가 그걸 할게.